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약속과 유혹 사이의 문제를 경제학 모형으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볼 겁니다. 시험에도 거의 매번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재량과 준칙 비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정부가 아주 비장하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률 0%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분석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을 좀 챙기고요. 그리고 정부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또 거기에 똑똑한 우리 민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시험에 딱 나오는 내용만 모아서 핵심 요약까지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어떤 모형이든 분석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딱 두 가지, 바로 필립스 곡선과 손실함수라는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만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구, 바로 기대를 부과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 수식이 말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정부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서프라이즈!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경기가 좋나? 하고 착각해서 고용을 막 늘리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상치 못한, 즉 깜짝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 정부의 손실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고통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정부는 실업률 U가 높은 것도 싫고요. 인플레이션 파이가 높은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 파이에 제곱이 붙어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높아져도 정부가 느끼는 고통은 확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뭐다? 바로 이 두 가지 고통의 합, 즉 사회적 손실 L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구도 다 챙겼겠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이 아주 순진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0% 만들게요 하는 약속을 그냥 100% 다 믿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간이 정부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즉 파이가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진짜로 약속을 딱 지켜서 인플레이션을 0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상한 것도 0, 실제도 0이니까 아까 말한 깜짝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럼 실업률은 그냥 자연 실업률 수준 UN에 머물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0이니까 사회적 손실 L은 그냥 UN이 되는 거죠. 자, 이 결과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우위의 기준점,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부가 슬슬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실함수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L은 UN이 과연 최선일까? 내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정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바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준적인 3단계 풀이법이에요. 먼저 1단계, 손실함수의 필립스 곡선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로 쫙 정리합니다. 2단계, 민간이 순진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는 0이라고 딱 놓고요. 마지막 3단계, 이 정리된 손실 L을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인플레이션 파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미분해서 계산을 딱 해봤더니 세상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최선은 약속대로 0% 인플레이션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값, 이 감마분의 베타만큼의 깜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정부 자기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베타는 인플레이션의 실업률 감소 효과를, 감마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니까요. 즉,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클수록, 또 인플레이션을 좀 덜 싫어할수록 정부는 약속을 깰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걸 설명해줘요. 약속을 지켰을 때의 손실은 아까 UN이었잖아요.
근데 약속을 어기고 깜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니까 손실이 UN에서 이만큼이나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정부가 약속을 깨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의 핵심이고 정부가 그토록 강력한 유혹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민간이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민간이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들도 정부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어떤 계산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저지를 그 행동을 미리 딱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해버립니다. 얼마로요? 바로 정부가 일으킬 그 인플레이션 수준인 2감마분의 베타로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겠죠.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저럴 줄 알았어 하고 다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깜짝 인플레이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똑같아지는 상태가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필립스 곡선 기억나시죠?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똑같아지면 실업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필립스 곡선식에서 파이랑 파이 2가 같아지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2 이 부분이 그냥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실업률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춰주던 그 강력했던 깜짝 효과가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업률은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고 원래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최종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왜 정부의 재량적인 정책이 결국 사회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정부의 재량에 막혔더니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준칙을 지켰을 때랑 똑같이 그냥 자연 실업률 수준이에요. 실업률 낮추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요? 불필요하게 2감마분의 베타만큼 높아져 버렸습니다. 결국 얻은 건 하나도 없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만 잔뜩 치르게 돼서 사회 전체의 손실액은 준칙을 따랐을 때보다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 복잡한 내용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말이죠. 실업률을 낮추려는 단기적인 이득은 결국 얻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하게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경향. 이걸 경제학 용어로 재량 정책의 인플레이션 편향,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동태적 비일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 비극적인 결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을 위해 이 단어를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저도 잘 압니다. 오늘 배운 내용, 수식도 나오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모든 개념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아주 단단한 지식의 탑을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정말로요.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다가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겼나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합격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다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하고 저 경제학 짱박사가 여러분의 어떤 질문이든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경제학 지식의 탑을 또 한층 힘차게 쌓아 올려 봅시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